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향후 몇 년 동안 10배 이상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재무부의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에 암시되어 있어요. 10배도 되게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방 커질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 10배가 뭐예요? 뭐 거의 100배 가까이 커질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역할, 통화량 조절하는 역할, 그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아마 상실될 겁니다. AI 번역기가 나오면 여기다 이제 꽂고 우리는 한국말로 하면 듣는 사람은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면 나는 한국말로 듣고 하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요? AI가 이렇게 똑똑한데. 제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항마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거나 원화 CBDC라고 하는 주장을 믿지 마라. 그건 그냥 몸부림이다. 몸부림. 강세로 가려고 했는데 진짜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놔둬버려야 돼. 통제가 안 될 겁니다. 비트코인 팔고 싶지 않잖아요. 비트코인 담보로 그냥 달러 쓰고 내가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산다는 거지. 금융의 기초가 이제 비트코인이 되고 그걸 완성시킨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거든. 비트코인은 하룻밤에 10억 달러를 꿔주는 담보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담보물이라니까요. 이건 믿어야 돼요. 교수님, 중국의 다리를 하나 부러뜨릴 미국의 도구가 관세가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앞서 2부에서 해주셨잖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뭐 그게 어떻게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두어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이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중국이 그걸 듣질 않죠. 왜냐하면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금융시장 개방했더니 글로벌 한머니들이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자꾸 뻥뻥 치거든요. 대표적인 사고가 이제 한국과 태국과 이런 데서 친 사고 때문에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이제 평화적인 단간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요. 태국도 그 이후로다가 10년 동안 정치적 내전을 겪습니다. 총리를 끌어내리고 막 이런 탁신 총리. 맞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인도네시아는 아예 오랫동안 있었던 그 권위주의 정부가 바뀌어버립니다. 중국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중국은 중국이 외부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중국 내부의 정치가 중요해요. 실제로 중국의 엘리트들의 상상력은 그 내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산당이 이미 집권한 지 벌써 80년이 돼가고 있고요. 이거를 계속 100년 때까지 갖고 가겠다라는 야심을 시진핑이 드러내고 이제 원래 정치적인 이방인이었다가 핵심이 되고 그리고 주석까지 되고 사연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진핑이 생각하는 그 100년 공산당의 집권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엘리트층들한테 이제 먹힌 건데요. 이 중국이 공산당이 계속 집권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금융시장을 개방하면 안 되는 거라. 한국과 이제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배운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이 중국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마치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해 일부에서만 열어주고 이제 열어주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타협의 여지가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걸 이제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부동산 위기 같은 헝다 사태가 터졌을 때 중국이 폐쇄되어 있는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무한적인 신용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출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중국도 아무리 공산당도 자연 법칙을 위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시장에 의해 가지고 없어져야 될 부실 채권을 이렇게 해버리면 시장이 침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한머니들과 외국 돈이 막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역으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정책적인 선택지가 매우 줄어들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은행이 망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금융이 개방되면. 그거를 용인하려면 중국 정부 시스템이 정권 교체가 가능해지는 시스템을 바꿔줘야 돼요. 연착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너네가 잘 못했으니까 이번엔 보수가 해야 돼. 이번엔 진보가 해야 돼. 그렇죠. 예. 뭐 이번엔 사회당이 해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당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게 있어서 연착륙이라는 게 없어요. 정권적으로는. 그러니까 연착륙이 없기 때문에 중국 사회가 이렇게 은행이 망한다거나 대기업이 망하는 걸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단지 금융을 개방하라고 하는 거는 금융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의 정치와 사회 시스템을 연착륙이 가능한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옵션에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중국이 금을 엄청나게 모았대요. 예. 왜냐하면 금을 갖고 있으면 이제 금융 패권이나 뭐 이런 거에 미국의 어떤 선택지를 줄일 수도 있고 자기네들은 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국채를 던져가지고 금값으로 보존하고 미국의 국채를 던져가지고 미국 금융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미국 국채를 던져서 미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는 왜 필요하냐면 워게임 때문에 필요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워게임 같은 걸 하면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요.
2027년에 시진핑의 5년임인가 4년임을 위해서 대만을 도모합니다. 중국이. 네. 그러면 미국의 서태평양 칠함대가 이동하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혼란을 가중시켜야 돼요. 미국의 혼란을 가중시키려면 이제 미국의 글로벌 시장에다 미국 국채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중국 갖고 있는 거.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자율이 치솟거든요. 네. 그럼 미국의 연기금들이 막 망하고 막 악소리가 나요.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이 이제 정권적인 내용을 겪겠죠. 그러다 보면 칠함대를 못 보내는 거죠. 우리 나라가 난린데 지금 어딜 돕고 있냐. 그렇죠. 그게 이제 중국도 알고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금을 많이 갖고 있고 국채를 갖고 있다가 국채는 던지면 금값은 오를 테니까 미 국채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금으로 보호를 받는 건데 미국이 비트코인을 부양한다는 건 금 대신 비트코인을 부양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 국채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기 국채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역할을 해준다면 중국이 국채를 던지면 미국 정부가 그냥 사면 돼요. 뭘로 사냐 하면 단기 국채 팔아가지고 사면 됩니다. 단기 국채를 팔아서요? 네,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라고 그러는데 미국 정부가 미국 국채를 삽니다. 미국 국채를 살 때 재원을 단기 국채를 판 돈으로 사요. 국채를 판 돈으로 또 국채를 산다. 그렇죠. 단기 국채를 팔아야지 장기 국채 사는 거예요. 단기를 팔아서 장기를 산다. 네. 그러니까 단기 국채 시장이 만약에 크다면 일단 원래 그런 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급한 불만 꾸면 되는 거거든요. 충격만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IMF 때 외환 잠깐 없어서 망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버티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 살 필요가 없어요. 단기 국채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알면 바둑 고수들 간에 내가 이렇게 두면 제가 이렇게 공격하니까 굳이 그 수를 안 두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단기 국채로다가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가 장기 국채 던져. 내가 단기 국채 팔아고 살게. 그러면 안 던지죠. 교수님, 그럼 미국이 단기 국채를 중국이 팔았을 때 단기 국채를 팔아서 장기 국채를 살려면 비트코인이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데 이번에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어요. 그래가지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막 경로했습니다. 가로 열고 하늘이 준 기회를 가로 닫고 이렇게 정략적인 싸움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 우리는 다시 법안을 제출할 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가 이 디지털 시대 때 계속 기축통화로 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막 스콧 베센트가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의 마음은 진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법안이 제출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건데 어쨌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뒷면은 바로 미국 단기 국채 시장이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향후 몇 년 동안 10배 이상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재무부의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에 암시되어 있어요. 10배도 되게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방 커질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 10배가 뭐예요? 뭐 거의 100배 가까이 커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일반 글로벌 지구촌 시민들한테 달러의 인기는 높거든요. 스마트폰을 얼마든지 달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정부가 달러를 사고 안 사고 뭐 국채를 사고 안 사고가 이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각 로컬 국가들, 우리나라도 로컬 국가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장의 시민들이 저도 그렇고 한국 국채나 한국 주식을 투자하느니 혹은 현금을 원화로 갖고 있느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국채로 바꿔주니까 국채 투자나 마찬가지네? 그럼 달러로 막 바꾸면 원화는 점점 안 쓰고 인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역할, 통화량 조절하는 역할, 그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아마 상실될 겁니다. 근데 미국이 동맹을 중시한다면서요, 교수님. 스콧 베센트는. 미국이 급해요. 미국 급해갖고 달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1944년도에 그 전쟁 종식을 앞두고 맺어졌던 그 브레튼 시스템에 의한 다자주의. 네. 그러니까 개별 국가의 주권을 중시하고 그 개별 국가의 주권 국가들 간에 만나서 경제나 정치적인 어떤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상적인 시스템이 원래도 문제가 많았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갖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뭐 한 세대 30년, 50년은 기존의 이런 평화롭던 경제 체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주권 있는 체제가. 제가 책을 하나 쓸 생각인데 얼마나 작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 공력이 부족해서. 근데 세계 체제예요. 세계 체제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은 세계 체제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서 한글로 의사소통을 하고 우리나라만의 어떤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세계 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 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입는 것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만든 걸 외국인들이 또 쓰고 듣고 보잖아요. 이런 세계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돈만 세계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화를 쓰죠. 그렇죠. 이게 어색하다고 느꼈어야 돼요. 이게 어색하지 않은 거는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거는 딱 까놓고 보면 미국이 양보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제국주의적으로는 안 할게. 니네 국가가 개별적으로 작가 녹화 통화에 대한 어떤 그런 주권을 행사하도록 해. 이렇게 한 게 이제 80년 된 거고 이 수명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다시 그 회를 소집해갖고 여러분 이제 브렌트 시스템 끝났습니다. 이제 로컬 통화 없애세요.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저절로. 네, 저절로. 아, 그냥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 없이 세계 체제에 걸맞게 세계 체제가 하나의 시스템인데 하나의 시스템에 맞는 통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게 더 자연스럽죠. 이제 하나의 세계 체제의 하나의 언어인데 하나의 언어까지는 안 갈 것 같잖아요. 갑니다. 왜냐하면 AI가 가게 할 거예요. AI 번역기가 나오면 여기다 이제 꽂고 우리는 한국말로 하면 듣는 사람은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면 나는 한국말로 듣고 하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요? AI가 이렇게 똑똑한데. 야,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세계 체제라는 걸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아, 세계 체제인데 세계 체제가 아니었던 게 글과 통화구나. 말과 통화네. 내 말은 우리가 학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어차피 문턱이 있는 거고 통화는 학습하는데 시간 없잖아요, 이거. 네.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져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한테 제가 떠드는 게 뭐냐면 제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항마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거나 원화 CBDC라고 하는 주장을 믿지 마라. 그건 그냥 몸부림이다. 몸부림. 이걸 못 막는다. 못 막는다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해야지 생각이 상상력이 도약이 되는데 자꾸 여기 박스에 갇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응해. 대응이 안 되는 걸 뭘 대응하고 있어요. 쓰나미 오는 막 이렇게 방파제 만들어 봐야. 그렇죠. 의미 없습니다. 우리도 쓰나미로 맞서야죠. 최근에 제가 한국은행 쪽 뭐 금융권에 계신 분한테 들었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CBDC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 테스트 중이다 이런 얘기 주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엔 못 막는다는 얘기시잖아요. 그거 막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냥 오히려. 원화 CBDC도 그냥 하나의 한국인들만 쓰는 어떤 그런 디지털 통화가 되겠죠. 한국인들만 쓸 거야 아마 한국 안에서.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민들이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막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화가 없어진다는 건 아니고 원화 약세를 가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바로 달러로 옮길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러면 원화 약세가 그냥 요만큼 가려고 그랬는데 확 약해지는 거죠. 함부로 못 해요. 함부로. 원화 강세로 갈라 그러면 다 원화로 다 옮겨타가지고 강세로 가려고 했는데 진짜 강해져 버리는 거죠. 놔둬버려야 돼요. 통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제가 나빠지는 건가요? 좋아지는 건가요? 교수님 그게? 다시 질문할게요.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편성상 사회 이익과 국익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면 국익하고 개인의 이익이 같습니까? 그건 더 다르겠죠? 더 다르죠. 그렇게 그것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네, 거군요. 거기까지 국익이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관료들의 입장에서 이건 큰일 난 겁니다. 그쵸,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죠. 통제권을 잃어버리니까. 통제가 잃어버리는 거니까. 근데 우리 사회나 혹은 개개인 입장에서는 저는 좋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특히나 개인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다. 네, 네. 내가 깨달았다면. 네. 좋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역할이 커질 거라는 건 알겠어요. 달러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게 비트코인 가격 오르거나 비트코인한테 뭐가 좋습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은 일단 정답은 둘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약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금융은 그냥 돈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이 돌아가죠. 담보물은 묵직하고 통화로 쓰이지 않지만 통화만큼의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어야지. 아파트나 부동산도 좋은 담보물이 되는 이유는 특히 아파트가 현금화가 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아파트가 매번 거래되는 건 아니니까 약간 비정형적이죠. 아파트가 분명히 고유의 해바라기보다는 유동성이 쉽죠. 그쵸. 그건 팔려면 몇 년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유의 해바라기도 좋은 자산이죠. 근데 고유의 해바라기보다는 유동성이 아파트가 좋은데 아파트보다는 미국 국채가 좋을걸요? 그쵸. 바로바로 팔리죠. 그렇죠. 미국 국채보다 좋은 게 비트코인입니다. 담보. 그래서 미국 국채보다 더 좋은 담보물이 디지털 세상에서 담보물이 되는데 혁혁한 공헌을 세울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제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하도 주장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를 어떻게 해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나 플랫폼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겠죠. 춘추 전국시대처럼 막 난립하다가 나중에 몇 개로 수렴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한동안은 난립을 할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투자 대상은 아니에요. 일반인들한테. 비트코인은 투자 대상이죠. 비트코인은 투자 대상이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달러가 필요한데 팔아야 됐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팔지 않고 그냥 달러를 꿀 수 없을까? 달러를 꾸는 대신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 담보로 맡겼다가 내가 망하면 소송으로 가서 이 담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재미없는데 미국 국채의 경우에는 담보로 맡기는 게 아니라 팔아? 순간적으로 파는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팔고 달러를 쓰고 다시 그 다음날 대사하는 거죠.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 스트레티지가 막 그거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 레포예요. 레포가 담보보다 더 좋은 이유는 법률상 더 좋아요. 왜냐하면 담보물은 부동산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가 1순위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죠. 은행이 제일 보통 1순위고 뭐 세입자일 수도 있고 막 복잡하죠. 근데 일단 팔았기 때문에 그런 소송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도가 전염이 안 돼요. 레포는. 네. 비트코인은 팔았다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국채보다 훨씬 더 좋은 레포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이 결합을 하면 이 메타버스 온라인상에서 수없이 많은 금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비트코인 팔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비트코인 담보로 그냥 달러 쓰고 내가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산다는 거지. 권리는 나한테 있다는 게 되살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청산할 권리가 쟤한테 있을 뿐이지. 금융의 기초가 이제 비트코인이 되고 그걸 완성시키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 원래 15년 전부터 있었고 이게 하나의 그림이 퍼즐 조각이 안 맞춰졌던 바로 그 비트코인 안 바꿔주면 어떡하냐라는 퍼즐 조각이 디지털 달러로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고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디지털 달러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는 비트코인 두 개가 완전히 환상의 커플이 되면서 붕괴시켜버릴 거고요.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레가시 금융이 전부 스마트폰 안으로 이 두 개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기는 게임인데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이 DNA가 없어가지고 아마 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삼성전자 안 되는 겁니까? 애플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애플은 뭐 애플 뭐 코인 만든다 뭐 혁신한다 뭐 이런 뭐 돈도 많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뭐 반도체 얘기만 나오고 정권 대선 얘기만 나오고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혁신해야 되겠는 얘기는. 제가 뭐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참 벽이 높네요. 교수님 그러면은 조금만 설명을 더 해주세요. 비트코인이 담보가 돼서 얘가 가격이 더 올라갈 거고 이게 뭐 바로 팔 수 있으니까 담보로 너무 좋아서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 뭐 비트코인이 1억 5천이니까 내가 뭐 한 1억까지 빌려줄게 담보로 잡고 좋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1억 밑으로 떨어지면 강제 청산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도 그 위험이 있거든요. 미국 국채도. 그래서 LTV라고 하잖아요. 그게 100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하겠죠. 뭐.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이게 전부 디지털 코드로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제 프로그램만으로 만들어지는 금융과 보험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부도가 전염이 안 된다. 그렇죠. 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또 교수님의 또 신작을 또 읽어봐야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룻밤에 10억 달러를 꿔주는 담보물이기 때문에 그런 10억 달러를 꿔주고 다시 되받는 금융이 있고 그거는 있으니까 그냥 믿으세요. 10억 달러를 하룻밤에 왜 꿔주는지는 묻지 마시고 각자 알아보시고 필요 수요와 공급이 다 있습니다. 10억 달러를 꿔줬다 다시 받는 금융에 있어서 마땅한 담보물이 미국 국채인데 미국 국채는 미국이 동결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은 좀 거시기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비트코인 아무도 동결 못하니까 비트코인 미국 국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담보물이라니까요. 이건 믿어야 돼요. 이거 교수님 비트코인 달러의 시작 그 책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저기 역에 어디지 뭐 그 1일 담보물? 예. 제가 비트코인이 단기금융의 담보물이라고 떠든 지 5년 됐습니다. 맞아요. 5년 동안 제가 주구장창 떠들어왔는데 그걸 사람들이 믿지 못했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없었으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제 현금이니까 비트코인이 현금은 아니니까.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서로 결합을 하면서 세계 유동성을 조절하는 이제 양팔 저골이 되는 겁니다. 유동성이라는 게 가치가 없는 걸 생성했다 이런 게 아니라 돈으로 쓰기에 무거운 자산을 돈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면서 유동성을 높이고 또 시장 유동성이 너무 많으면 돈을 또 다시 무거운 자산으로 바꾸고 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양파 저처럼 이렇게 추를 이렇게 중앙은행가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물, 20년물을 시장에 풀고 돈을 거두거나 돈을 풀고 10년물, 20년을 거두거나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부에서 지식인들의 돈이 될 거라. 이게 지식인들은 여기가 공부가 돼 있으니까 오히려 지식인들은 요새 제 채널을 보는데 바로 이런 얘기 때문에 제 채널을 보는 거예요.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이런 막 어려운 얘기를 막 하면 재밌거든요, 이게. 일반인들은 그 15만 달러 언제 가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식인들은 그게 아니다. 이건 아니죠. 요걸 깨달으면 15만 달러는 정해져 있다. 그건 관심 받기라니까요. 아예 아웃 오브 비즈니스. 100만 불이 관심인 거죠. 100만 불이. 이렇게 가잖아요. 1달러,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 10만 달러 이제 온 거고 100만 달러. 여기는 새로운 고비다.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가는 거는 뭐 바라기는 하겠지만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 100만 달러까지는 지금과 크게 변화 없이 양적인 성장으로 올 수 있는데 100만 달러부터 1000만 달러 가는 게임은 완전히 세계 금융과 화폐 시스템의 구조 변화가 아니면 가기 어렵다.